요즘은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태롭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부적인 이유, 아니면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유, 아니면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유, 아니면 경쟁자와 맞서서 이겨야 하는데 필요 조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을 더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뭐 세금 부담을 줄여 달라. 그리고 뭐 살고 있는 의식주 가운데서 집에 대한 재산세 같은 거는 없애달라. 뭐 아니면은 이제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뭐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니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남미 카르텔이나 갱단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국에서 범죄를 벌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위험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운타운을 흑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뭐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볼티모어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합판으로 윈도우가 다 막혀 있고 문이 잠겨 있고 막 그렇게 폐허가처럼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정부나 주정부에서 건물을 공짜로 한 채씩 드릴 테니까 제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이사 들어와서 다시 도시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뭐 LA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왜 굳이 세금 내고 뭐 낼 거 다 내면서 이런 위협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정치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길 바라는데 별로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 이 양당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양당 체제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켜보면 무슨 주거니 받거니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내용이라는 게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총기 소지를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성전한 한 사람들의 이게 여자가 남자로 바뀌면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남자 스포츠에서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무튼 이런 솔직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슈들로 이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늘 부딪히는 걸 보면 정말 짜증이 나죠. 이제 희망이 없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민에 대한 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사실 이민 국가예요. 그래서 외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이지 사실 미국에서 널처된 이렇게 미국에서 탄생한 좋은 기술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엘리트 브레인들이 있으며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민의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비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남미에 무슨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을 주로 자행하거나 사회 악처럼 활동하는 이민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결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의지일 텐데 그게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쪽에서는 인간적으로 이민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권도 지키고 이민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럴 바에는 싹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의 정책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뭐 비자를 10만 불에, H1B 비자를 10만 불에 팔겠다, 아니면은 무슨 시민권을 500만 불에 팔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점, 상식 수준의 정치적 요구,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사라지고 양쪽 극단적 이야기만 주로 어떤 그 미디어를 타고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실질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에서는 해결책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우려나 아니면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게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웨이, 워싱턴 벨트웨이라고 하는데, 이 벨트웨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로는 도저히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타난 사람이 트럼프고, 그 나타난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 콕콕콕콕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외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호한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 그 눈치 볼 거 없이 잘못된 거는 제대로 가서 다운타운에 그냥 공권력 쫙 풀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딱 맞고, 실사람들 내쫓고, 시외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 내보내고, 그래서 양질의 건설적인 사람들이 다운타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국민적으로 어떤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고 관심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뭔가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었고, 그런 것이 트럼프이즘 아니면 무슨 트럼프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에 적을 두고 이제 정치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뭐 어찌됐거나 경선에서 이긴 후보니까 그 후보,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해주고 따라가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될 텐데,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모순만 더 커지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나와서 이거 불필요한, 무능력하고 불필요하고 뭐 쓸모없는 공무원들 자르자. 정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걸 찾아내는 것들 중에 보면 뭐 공무원들이 수천만 불, 수백만 불씩을 뭐 이렇게 횡령해 먹고, 그런 것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소셜 스큐리티, 뭐 복지 재금,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간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미국 일반인들은 쾌재를 부르죠. 정말 화끈하고 이제 바로 잡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만족감도 느끼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횡령해먹고, 그 다음에 무능하지만 자리를 잡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권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부정한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이렇게 대표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젠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미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불법 체류자, 특히나 남미의 갱단들, 카르텔, 마약
거래상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동시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건설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3D 직종의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남미에서 불법으로 이민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이민 불법자와 또 악한 불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악한 거를 퇴치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뭐 양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사실은 국민들이 바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가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막겠다는 차원이 너무 극단적으로 막다 보니까 범죄자까지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비춰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어떤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LA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 시위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199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자가 4명의 백인 경찰관한테 심한 폭력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4명의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기대를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폭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게 LA 사태로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민 사회가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난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미국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폭동으로 번져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보았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번에도 LA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적당히 공권력이 발동이 돼서 예방해야 된다. 이미 봤으니까 고작 그게 30년 전이니까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공권력이 미리 투입돼서 적절하게 시위대가 폭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연방 그 해병대를 배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대해야 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캘리포니아 L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을 너무 남용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의사를 밝히면 저 같은 일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공권력을 미리 투입했기 때문에 큰 피해로 번지지 않고 미국 전국으로 이 폭동이 확산되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정권의 어떤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반대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기가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지켜봐 왔던 미국 정치의 어떤 한계점인데 완전히 그리들락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모든 차가 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또 어젠다라도 정확하게 잡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어젠다를 잡고 공화당은 공화당다운 어젠다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 자금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건데 이게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거고 또 슈퍼팩이라고 해서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익 집단, 소수의 이익 집단에 주장하는 정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일반 대중들이 원하고 있거나 대중들이 정치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아마 이제 아주 어떤 고질적인 병으로 이제 나타난 현상 같은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제조로 이렇게 제조 국가로서 성장했던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귀족 노조 제도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이 여기 있어서 뭐 해외 인력이 싸서 너무 싸서 그거를 해외 인력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족 노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경영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귀족 노조를 피해가느라고 공장들이 모두 미국을 떠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노동자도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미국을 먹고 살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달러 패권이라는 것들이 지켜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그 빈틈을 메워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 포인트가 이제 도달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막는 그런 현상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서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이미 도달해 왔다라고 저희는 보여는 거고요. 그런 불안감과 어떤 불만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미국 정치의 어떤 딜레마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은 주정부 법이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답은 연방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세, 제가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진 부분은 이제 부동산 재산세인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주정부, 제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미국인들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강남에서 빰 맞고 뭐 강북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그 주정부가 해야 되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연방 정부를 더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 원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 현상까지 또 극단적인 반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이런 국민들의 어떤 가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터치해 주기 때문에 시원한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국내적으로. 이게 아이스가 너무 뭐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 공권력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공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로 향해서 오히려 국민들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쩌면 계엄 같은 이상한 현상들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